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오늘은 사운드바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리뷰한 이래로 사운드바 리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소개해 드릴 사운드바는 LG전자의 SP2라는 사운드바입니다. 이 사운드바는 제가 지난번에 구매했었던 LG 시네빔 PU700R의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즉 내돈내산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LG SP2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인데요. 스피커는 2.1 채널입니다. 즉 스피커 2개에 우퍼 하나란 얘기죠. 그리고 출력은 100W래요. 그리고 2.1 채널이다 보니까 리어 스피커, 즉 후방 스피커는 없습니다. 우퍼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운드바에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HDMI 포트는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 하나는 아웃입니다. HDMI ARC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USB 포트도 하나가 있는데 A-Type 2.0 버전입니다. 그리고 SPDIF 광출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비도 지원을 하는데 돌비 디지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은 없고요. 블루투스는 있는데 버전은 4.0입니다. 블루투스 오디오의 경우에는 오디오 코덱이 중요한데요. SP2에서는 SBC 코덱과 AAC 코덱을 지원을 합니다. 아주 평이한 수준의 코덱이죠. 고음질 코덱은 아닙니다. 사이즈는 760-6390이고요. 무게는 2.3kg입니다. 좀 묵직한 느낌이 있죠. 사운드바 리뷰가 처음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은 없고요. 바로 언박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군요. 포장은 깔끔한 편입니다. 특별히 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뚜껑을 열어볼까요? 뚜껑을 열면 맨 먼저 보이는 것이 매뉴얼과 각종 나사들과 리모컨에 들어가는 건전지, 그리고 옵티컬 케이블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파워 케이블이 보입니다. 이 파워 케이블은 길이가 1.55m예요. 좀 짧은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사운드바를 사용을 할 적에 영상 출력 장치 근처에 두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런 영상 출력 장치, 대표적으로 TV가 되겠죠. 그런 영상 출력 장치들은 대부분 벽 근처에 있고 또 TV 장이든 아니면 바닥이든 이렇게 좀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전원 케이블의 길이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55m는 무난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그는 이유형의 플러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철뭉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사운드바를 벽이나 아니면 TV에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종이 포장이 하나가 더 있군요. 이 전체적인 포장은 다 종이로 되어 있어서 친환경적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운드바 본체가 있습니다. 요게 다예요. 근데 제가 좀 특이했던 건 HDMI 케이블이 없습니다. 이 SP2가 PU700R의 사은품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U700R에도 HDMI 케이블이 없었는데 SP2 사운드바에도 HDMI 케이블이 없다 보니까 딱 주어진 이 환경에서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게 언박싱의 다입니다. 그럼 이제 외관을 살펴보시도록 하죠. SP2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사운드바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소리가 나는 길다란 막대기잖아요. 그래서 딱히 외형적으로 코멘트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무난한 디자인입니다. 부분별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이게 정면인데요.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요 뒤에 숨어 있죠. 뭐가? 바로 스피커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옆에 스피커가 하나씩 숨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우퍼가 있습니다. 우퍼가 빌트인 우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운드바 안에 스피커 2개, 우퍼 하나, 그래서 2.1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이 뒤편에 LED 인디케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 상태라든가 볼륨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보실까요?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서 확대를 해보면은 인디케이터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글자들이 새겨져 있네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후면입니다. 오른편에 파워 포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왼편에 연결 포트들이 보이는데 이걸 확대를 좀 해볼까요? 왼쪽부터
HDMI 인 단자 그리고 HDMI 아웃 단자인데 TV나 영상기기와 연결할 적에는 요게 HDMI ARC 단자를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옵티컬 인 광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USB 포트가 있는데 이 USB 포트는 여기 보시다시피 전원 공급을 할 수가 있죠. 5V 0.5A 그래서 2.5W의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전송도 가능합니다. 아니 사운드바에 데이터 전송이 왜 필요해? 하실 텐데 여기에 USB 메모리나 아니면 외장 하드 같은 걸 연결을 하면 들어있는 mp3 파일이나 음악 파일 같은 것들을 읽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 사운드바에 굳이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을 해서 음악만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크게 효용이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바로 3.5파이 오디오 인 포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요즘 최신 AV 기기들이야 HDMI 단자도 있고 뭐 광출력 광입력 단자도 있고 블루투스 연결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뭐 약간 오래된 전자기기만 하더라도 그런 거 없는 영상기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럴 때 소리를 연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3.5파이 오디오 인 포트거나 아니면 RCA 포트이거든요. 근데 뭐 RCA 포트야 정말 요즘은 보기 힘들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3.5파이 오디오 인 포트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SP2가 최첨단의 고성능의 사운드바라면 또 모르겠지만 정말 중저가의 보급형 사운드바잖아요. 그렇다면 연결이 편리하도록 3.5파이 오디오 인 포트가 포함되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워요. 이제 왼쪽 면을 볼까요? 왼쪽 면도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쪽도 아무것도 없는데 중간에 버튼 표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확대를 좀 해볼까요? 오른쪽부터 전원 버튼, 그리고 기능 버튼, 볼륨, 다운, 업 버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투스 버튼이 있습니다. 요게 터치식이 아니고요. 물리 버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소재는 천인데 이 천 밑에 플라스틱 버튼이 숨어 있어가지고 누를 때마다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밑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구멍이 3개가 보이죠? 요게 브래킷을 장착할 수 있는 구멍입니다. 브래킷을 여기다 나사로 고정을 시키고 다른 한쪽을 TV나 아니면 벽면에다가 고정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벨이 있는데 요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 제조업체가 아남 일렉트로닉스 베트남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남전자가 만들었군요. 아남전자 하면은 예전에 오디오의 명가였었고 또 브라운관 TV가 유명했었던 그런 업체인데 요즘은 이렇게 외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OEM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엔 리모컨인데요. 리모컨은 뭐 별거 없습니다. 기능이 그냥 딱 보면은 무슨 버튼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 확인 그리고 방향키 가장자리에 4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음장 효과입니다. 요 사람 머리 같은 아이콘 요거는 AI 사운드 프로라고 하는 음장 효과이고요. 요 음표 나와 있는 것이 뮤직 모드고요. 그리고 요 버튼이 시네마 모드이고 게임패드 같은 요 아이콘이 게임 모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4방향키가 있는데 이게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 4방향키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 요 아래 위 버튼은 우퍼의 강도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물론 위에 볼륨 버튼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스피커의 볼륨을 조정을 하는 버튼이고 4방향키의 위아래 버튼이 우퍼의 크기를 조절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방향키 가운데서 양옆은 제가 아까 전에 그 USB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음악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음 곡 내지는 이전 곡으로 넘어갈 수 있는 패스트 포워드 내지는 리와인드 버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전혀 표시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SP2는 전용 앱도 지원을 합니다. 사운드바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면 이렇게 스마트폰 상에서 SP2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어를 하는 거지? 아까 전에 스펙 보니까 와이파이가 없다고 했잖아. 없죠. 대신 블루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운드바의 기능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앱에서도 별로 그렇게 쓸만한 그런 기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성능을 한번 보실까요?
사운드바의 성능이라면 당연히 뭐 음질, 음량을 테스트하는 거겠죠. 이 사운드바는 100W라고 하니까 보통 뭐 프로젝터가 뭐 5W, 10W 뭐 이런데 그런 데에 비하면야 뭐 음량은 말할 것도 없겠고 실제로 음질이 어떠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운드바가 PU700R이 사은품으로 온 만큼 PU700R이 내장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와 SP2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뭐 이거 될 게 아니죠. 확실히 사운드바가 낫습니다. 비교를 하는 김에 SP2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와 저희 집 TV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저희 집 홈시어터에서 나오는 소리까지도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150만원짜리 홈시어터는 제외를 하고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사운드 봐니까 그래도 TV 내장 스피커보다는 소리가 좋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안 그런데요? TV 내장 스피커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사운드바인데 TV 내장 스피커보다 못하다. 이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럼 우퍼의 출력은 어떠한가? SP2의 우퍼 크기를 가장 최대로 했을 때와 최저로 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차이가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아주 대단하게 드라마틱한 차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빌트인 되어 있는 우퍼가 아무래도 사이즈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실망스럽죠? 네. 자, 다음에는 PU700R과 SP2 간의 궁합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2가 PU700R의 사은품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PU700R의 취약한 스피커를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증정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LG 시네빔 PU700R과 LG SP2를 가지고 넷플릭스 영화를 4K 화질과 좋은 음질로 볼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OTT 박스입니다. PU700R에는 넷플릭스 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OTT 박스를 붙여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롬캐스트 4 4K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4K 프로젝터에 사운드바를 연결을 하고 넷플릭스를 볼 수 있으면 이거야말로 최고 아니겠습니까? 더 바랄 게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크롬캐스트 4K의 HDMI 단자를 SP2의 HDMI 인 단자에 꽂습니다. 그리고 SP2의 HDMI 아웃 단자와 PU700R의 HDMI 인 단자를 이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일단 사운드는 SP2에서 먼저 재생이 되게 되고 영상 소스는 SP2에 들어갔다가 HDMI 아웃 단자로 나오면서 PU700R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들어간 영상 신호가 PU700R을 통해서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의 결과는 어떠하냐? 이렇습니다. 이거 뭐야? 아니, 왜 4K 프로젝터인데 HD라고 표시가 돼? 실제로 해상도도 1080p죠?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지? 이건 내가 기대한 게 아닌데? 라고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기기의 조합은 넷플릭스는 어쨌든 크롬캐스트 4 때문에 나온다. 그런데 그 화질은 4K가 아니라 풀 HD 1080p로 나온다. 근데 어쨌든 스피커는 사운드바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내장 스피커보다는 좋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크롬캐스트 4 4K도 4K 영상을 지원하고 PU700R도 4K 영상을 지원하는데 왜 정작 나오는 화면은 1080p Full HD로 나올까? 이 비밀은 HDMI 버전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SP2의 스펙을 소개드릴 때 HDMI의 버전을 소개를 안 시켜드렸었죠. SP2의 HDMI 버전은 1.4 버전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 HDMI 1.4는 최대로 출력할 수 있는 해상도가 2160p의 30Hz예요. 그런데 넷플릭스의 4K 영상은 기본으로 다 4K 60Hz죠. 그렇기 때문에 HDMI 1.4 버전으로는 4K 60Hz의 신호를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질이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1080p 60Hz로 밖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SP2의 HDMI 버전 때문에 SP2를 통해서 4K 신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출력은 1080p로 밖에 출력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왜 1.4 버전을 넣은 거야? 2.0 버전만 넣었어도 4K 영상을 볼 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부터는 2160p 60Hz를 커버 가능하거든요. 아니 관자 네 말대로라면 만약에 4K 30Hz 이하의 영상이면 1.4 버전이라도 4K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예,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요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테스트 패턴즈 영상 중에서 영화 프레임으로 알려져 있죠. 초당 24프레임 4K 영상의 24fps 영상을 선택을 하고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거 뭐야? 아무 변화가 없잖아. 4K 안 나오잖아. 그냥 HD 1080p가 나오잖아. 여기에서 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SP2는 결코 4K용 사운드바가 아닌 것입니다.
즉 1.4 버전으로는 4K 30프레임까지 처리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 사운드바에서는 Full HD까지만 처리를 한다라고 사운드바 내의 영상 처리 프로세스를 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일종의 강제 다운그레이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조금 속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PU700R이 화질이 좋다고 4K 프로젝터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정작 거기에 끼워준 사운드바는 4K를 지원하지 않는 사운드바를 넣어주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싶어가지고 살짝 LG가 좀 야속하더라고요. 자, 그럼 다른 대안은 없느냐? 저는 크롬캐스트 4 4K 말고도 포매틱스 박스R 4K 플러스도 가지고 있죠. 일단 메인인 포매틱스 박스R 4K 플러스의 HDMI 아웃과 PU700R의 HDMI 인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영상 소스가 포매틱스에서 PU700R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소리는 어떻게 연결할 건데? 이때 이용을 하는 것이 바로 옵티컬 단자입니다. 즉 포매틱스 박스R은 옵티컬 아웃을 지원하고 있고 SP2는 옵티컬 인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아하,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영상은 4K HDR 그리고 소리는 5.1 채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즉 포매틱스 박스R 4K 플러스와 PU700R을 직접 영상을 연결을 하고 소리는 옵티컬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바와 포매틱스 박스R 4K 플러스를 연결을 한 것이 여태까지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꼭 그 포매틱스 박스R 4K 플러스로만 되는 거야? 그건 아니죠. HDMI 2.1 버전을 지원을 하고 SPDIF 즉 광출력 포트를 보유하고 있는 OTT 박스이면 다 활용 가능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크롬캐스트 4 4K를 연결해서 쓰고 싶은데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신다면 가능은 하죠. 어떻게? 이렇게 크롬캐스트의 HDMI 단자와 PU700R의 HDMI 포트를 연결을 하고요. SP2와 크롬캐스트 4를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없죠.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를 4K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스피커의 사운드도 좋습니다. 다만 걸리는 점은 아무래도 이 블루투스의 특성상 약간의 딜레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싱크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좀 신경이 쓰이실 수 있겠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U700R과 SP2의 조합으로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서는 4K를 지원하는 OTT 박스에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SP2와 연결하는 방법과 OTT 박스에서 광출력을 지원하는 경우에 옵티컬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운드와 화질을 동시에 잡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SP2의 장단점을 살펴보시죠. 먼저 단점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니 왜 HDMI 버전이 1.4 버전이야. 이걸 2.0으로라도 좀 올려주지 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싶은데 패브릭 소재의 겉면 처리가 디자인적으로는 예쁘거든요. 그런데 천이다 보니까 먼지 그리고 오염에 약합니다. 만약에 이 위에다가 커피를 한번 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빨 수도 없어요. 그리고 표면이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먼지 끼면 이거 털어내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단점이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운드바 치고는 너무 짧아요. 뭐 짧으면 뭐 어때? 이 사운드바가 짧다는 게요 생각보다 좀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 보통 우리가 2채널이라고 한다면 결국 스테레오 채널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왼쪽과 오른쪽의 나오는 신호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채널 즉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의 거리가 짧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운드가 서로 섞이기가 쉽죠. 그러면 우리가 귀로 들을 적에는 그 분리도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음장 효과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사운드바가 아주 길어, 내지는 이 사운드바가 아니고 아예 별도의 스피커라서 멀찍이 놨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확실하게 각각의 스피커가 내는 소리들이 왼쪽 오른쪽에서 개별적으로 들릴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스테레오 효과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SP2는 이 사운드바의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스테레오 효과를 충분히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또 아쉬운 점으로는 우퍼의 파워가 너무 부족합니다. 뭐 당연히 내장 우퍼가 뭐 얼마만큼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성능 테스트 할 적에도 들어보셨죠? 실제로 우퍼의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 모델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또 최적화가 된 사운드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퍼의 저음은 사실은 소리라기보다는 진동이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좋은 우퍼는 층간소음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볼 적에는 이 SP2를 이용해서 약간의 우퍼 느낌만 내는 정도로 사운드를 즐기는 것이 층간소음을 예방하면서 소리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대안 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얘기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스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사운드바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 오른편에 인디케이터가 있어가지고 빛으로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인디케이터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딱 보자마자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디스플레이 하나 달아줘가지고 지금 이 연결이 뭘로 돼 있고 지금 음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장점은 뭐냐? 첫 번째 장점은 심플한 디자인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딱 각진 무슨 짧은 강목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패브릭 소재의 디자인이 꽤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단점에서 이 패브릭 소재가 오염에 약해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사실 이게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성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성비를 따지려면 가격을 알아봐야 되겠죠. LG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SP2의 가격은 원래는 24만 9천 원인데 이걸 20%를 할인을 해서 19만 9천 원에 판다고 해요. 만약에 SP2를 진짜 19만 9천 원에 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성비가 아니죠. 이건 비싼 겁니다. 그런데 SP2를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최저 가격이 82,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82,000원이면 가성비 맞죠. 82,000원에 이 정도의 사운드를 낼 수 있다. 그럼 충분히 좋은 겁니다. 왜? 웬만한 블루투스 스피커보다도 싼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자 네가 SP2에 대해서 총평을 내린다면 어떤 평가를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SP2는 모니터 앞에서 두고 쓰기 좋은 스피커 대용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절대 AV 시스템을 위한 사운드바는 아닌 것 같아요. 출력도 출력이고 우퍼도 그렇고 사이즈도 작고 HDMI 아웃 해상도도 1080p밖에 지원을 안 하고 하는 면에선 모니터 아래에 두고 쓰는 조금 좋은 스피커, 그 정도의 의미이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제가 쓰는 32인치 모니터하고 길이도 얼추 맞아서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SP2에 대해서는 사운드바의 그 본원적인 기능 측면에서 내지는 성능 측면에서 본다면 좀 떨어지는 수준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SP2에 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운드바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SP2의 성능이 이 정도였어? PU700R과 연결을 하니까 이런 단점이 보였다고? HDMI 버전이 1.4밖에 안 된다고? 등등등 몰랐던 사실을 새로 많이 알게 되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관자